네. 안녕하세요. 벤자민의 시급 리포터 백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효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동작을 국회의원. 네. 지난 총선 때 굉장히 이슈를 몰고 다니셨죠. 네. 네. 어느 기사를 보니까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하여튼 악플을 제일 많이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기 네. 국민 밉상. 전 국회의원 나경원 씨가. 네. 근데 그분을 갖다가 보기 좋게 물리쳤던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 계시는데 네. 이제 국회가 개원한 지 지금 한 6개월? 네, 그 정도 된 것 됐죠. 같습니다. 이제 그분이 얼마큼 활동을 하시고 요즘 네. 뭐 하고 계시는지. 네. 선거하고 끝나고 나니까 그 언론들도 잘 취재들을 안 하고 맞습니다. 맨날 그냥 추미애 장관만 쫓아다니기 바빠가지고 네. 우리가 뭐 하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수진 의원님에 대한 프로필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주 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이제 그 판사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수진 의원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참 잘했지만 가정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이랬을 때도 지역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유의미하다는 프로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조두순 사건, 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폭력 피해자의 이 조사 과정에서 그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2차 가해가 2차 가해가 수사관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많이 발생을 했죠. 2차 가해가 있는 그 국가 과실을 인정한 이 이수진 의원이 판사로서 판결을 내렸는데 국가의 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1,300만 원을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이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피해자 인권, 특히 그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끔 내려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걸 설립을 하고요. 2017년에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했고요. 이제 또 2018년, 저는 그냥 양승태라고 하겠습니다. 양승태가 강제징용 판결에 고의 지연을 하는 이런 사법농단을 하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내부 제보죠. 그리고 이제 2019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조계 생활을 마치게 된 거고요. 예, 이제 아주 몇 가지 이제 제가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이신데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이긴 건 다 알고 있고 그때 어느 정도 결과를 내고 이기셨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국민 밉상 나경원 전 의원이 사선이었지 않습니까? 사선이었고 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였고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대항마로 나섰는데 이수진 의원이 전략 공천으로 온 거죠. 동작을 해. 그래서 사실 어떤 지역구 기반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일 적합하다고 당이 판단한 거겠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동작을에 오게 됐는데 동작을도 그 공천 과정에 약간 잡음은 있었으나 이제 그건 여기서 언급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선거 운동을 했고요. 당선이 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꿈을 가뿐히 밟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기쁜 이제 결과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그래도 좀 막판에 좀 추격이 좀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래도 4선의 저력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 또 관리도 잘했다고 하고 어쨌거나 그런 사실 거물이 되면 거물인데 거물이었죠. 그래도 아주 그냥 개운하게 이기고 오셨는데 그래서 21대 이제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그 국회 좀 활동은 어떻습니까? 이제 법안 발의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수진 의원이 사법부 농단을 제보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에 배정이 될 줄 알았는데 법사위에 배정은 안 됐고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름이 너무 깁니다. 보통 산자부 줄이는 것 같아요. 산자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여성가족위원회 이렇게 이제 상임위 배정이 됐고요. 근데 법안을 굉장히 발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13개 법안을 발의를 했고 13개 법안 중에서는 꼭 그 본인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정무위라든지 국토교통위원회라든지 여러 상임위에 관련되는 법안들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상해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개정을 했는데 바로 이제 구청이나 지자체에다가 이제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거죠. 또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이 위해를 했을 경우에 그걸 이제 신고하게끔 그래서 처벌하게끔 한 그런 법률안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대안 반영이 돼서 요거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3개 법안들이 이제 발의를 했지만 뭐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소개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때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피고인이나 압수수색 대상자가 영장 집행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처분을 받은 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드라마나 보면은 뭐 검찰이나 경찰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 꺼내서 이제 보여주고 가죠, 그냥 이러고. 그 읽어볼 시간도 없고 잘 설명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아마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장에 보면은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 어디를 봐야 된다든지 특정할 수 있는데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다 뒤져 그냥. 다 뒤져버리고. 드라마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현실하고 좀 뭐 이렇게 막 동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컴퓨터고 핸드폰이고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아마 특정해야 된다. 그리고 사본을 줘가지고 만약에 사본을 교부한다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복사해가지고 한 번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재판에 갔을 경우에 과연 이게 불법 증거물이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영장에 표기 안 된 데서 증거물을 갖고 왔다. 그런 건 증거를 못 쓰는 거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이순희 의원께서 꼼꼼하게 정리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재 중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 수익 등의 은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기존 처벌보다 더 이제 더해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중범죄를 저지르고 재산을 축적한 것들에 대한 범죄 수익 그걸 꼭 추징해서 하겠다는 그 의지가 보여진 거라고 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거는 선미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건 보니까 이제 그 법원 행정처가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인사, 뭐 재정 이런 거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 법원 행정처를 이제 폐기하고, 뭐 어떤 그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거 다 폐기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이제 설치한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이제 법관인 분들하고 법관 아닌 분들하고 동수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안에서 재판을 누구한테 배당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인사할 때는 누구를 갖다가 어느 법원으로 보낼 건지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갖다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법안 그 발의 의도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꼭 필요하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도 이것도 좀 싫어하겠죠, 이제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순신 의원이 이제 어쨌든 그 양승태 사법부 농단을 하고 해서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이제 법안을 발의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다고 아까 그 유의미하게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국가 배상금을 판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조두순이 드디어 이제 만기 출소를 앞두고 12월 13일
이제 만기 출소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 안산인데 안산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안산 지역 부모들, 그리고 꼭 안산 지역 부모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모들의 지금 공분과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또다시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리고 조두순 같은 사람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이제 이런 많은 우려를 하는데, 이수진 의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던 당사자로서 부모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게 뭐냐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 동의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성도착증 환자라고 된다면 본인, 그러니까 범죄자가 자기는 뭐 다 이제 변화했다,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기관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이면 그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른 재범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다른 뭐 실형신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든지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든지 이런 이제 전체 한 13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본회의와 이런 걸 통해서 법으로 어떻게 이제 되고 하는지 그렇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화학적 고세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재판을 받을 때 재판에서 그냥 같이 판결을 하면은 상관은 없는데 이 사람이 징역 2년에 뭐 하고 그다음에 화학적 거세를 뭐 한다. 이게 판결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판결을 갖다 못 했을 경우가 있어요. 안 해도 필요가 없어서 아니면 근거가 없어서 조두순 같은 경우죠. 근데 지금 보니까는 필요가 있어 이 사람이. 그랬을 때 이제 어찌 보면은 소급 아니냐, 소급 적용 아니냐 하는 거지만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때는 판결을 안 했지만 지금 보니까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제 본인 동의 없이, 물론 본인이 동의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조두순도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화학적 치료를 뭐 화학적 거세하니까 조금 뭐 딱딱한데 아마 그 정신과 치료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착증에 대한. 아니, 약물 치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물 치료하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좀 뭐 화학적 뭐가 들어가면은 비인권적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하는 거고 또 어떤 피의자나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일반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이나 피해도 우리가 같이 겸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꼭 필요하죠. 그래도 뭐 우리 좀 이수진 의원께서 또 이제는 법안을 좀 많이 발의해 주셨고 다 필요한 법안 같은데 그 상임위나 본회의 활동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수진 의원이 초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초선이지만 본인이 또 워낙 열성적이라서 그런지 제가 살펴봤는데 본회의는 출석률 100%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출석률이 95.65%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는 출석률이 100%니까 뭐 점수로 이러면 하면 정말 굉장히 거의 다 출석하시고 회의에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수진 의원의 그런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카드뉴스 보면 회의에는 꼭 참석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10월에. 근데 제가 MB에 직착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수진 의원이 산자부에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MB 시절에 아주 여러 가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숱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이제 5월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제 자체 조사를 했을 때 많은 비리 이제 뭐 부적격한 것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2년 4개월 동안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국민의 혈세가 수십조 원이 날아간 사건입니다. 입증에 대한 특별한 노력 없이 무혐의 처분했고, 그 하베스트 사건 하나 올라가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혹시 대법원 사건이 무죄 나기를 기다리고 계속 있다가 무죄 나면 뭐 다 무혐의 처분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그리고 특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수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죠. 이제 하베스트 사건에 대해서 전 최경환 장관도 불러서 수사를 하셨다는 거죠? 수사 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2년 4개월 동안은 왜 그렇게 수사를 안 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뭐 조사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은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MB 시절에 지금까지 뭐 사실로 다 드러나지는 않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의혹이 있고, 그 중에 뭐 해외에 은닉하거나 이런 재산이 거의 수십억이 아니라 수십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수사라든지 뭐 조사가 이루어진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MB가 며칠 전에 들어갔죠. 예, 다시 들어갔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관심에서 멀어질까, 이 숨겨놓은 이 재산을 사람들이 잊어버릴까. 그런데 이수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수진 의원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로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거는 좀 누군가가 자꾸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명박 그러면 이제 사자방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4대강, 뭐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 비리 해가지고. 이 MB 얘기만 들으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200조의 이제 국고 손실을 일으켰다고 다들 얘기는 해요. 저게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좀 뭐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조사가 되더라도 이제 신용만 하는 뭐 이런 것들만, 이제 4대강도 마찬가지고 뭐 자원외교 비리나 뭐 방위산업 비리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장장 200조 국민 혈세가 나간 거고, 하여튼 이분이 뭐 쓸데없이 해외를 많이 돌아다닌다. 굳이 외교가 안 되는 곳도 가가지고 뭐 아랍에미레이트인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오면은 뭐 정체불명의 돈이 뭐 70 뭐 몇 억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하여튼 불투명한 돈이 많아요. 이 조카들도 그렇고 해가지고 싱가포르 뭐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벌써부터 야구 사면복권 얘기가 나오고 17년 됐는데, 한 17년 됐으면 일단 3분의 1 정도 살아놓고 뭘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좀 언론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사면은 안 됩니다. 다음 정부에서 봐서 뭘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면이라는 것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우리 전두환을 보면 알잖아요. 그분이 사면해줘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국민 통합이 되고 국가에 좀 이렇게 이익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같고, 어쨌거나 이수진 의원님 그 국정감사 그 발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지역구 활동,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지역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수진 의원님?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 이제 지역 사무실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이제 진행하고 계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미리 약속을 잡은 분들만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처음 이제 이수진 의원이 아무래도 정치인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수줍어하기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또 알아주는 지역민들도 있고 또 환영해 주시고 하니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뭐 청년위원회들 분들이랑 같이 트레킹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하고, 또 여성가족위원회 사안을 뭐 지역 주민 대상의 강연회도 오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구 활동도 뭐 조금 비대면 때문에 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비대면으로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부분이 있지만 많이 소통하시고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저 선거 때 잠깐 뵀는데 그래서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경직되고 또 정치에 입문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그럴 걸로 보였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도 좋아하시고 굉장히 좀 편하게 소통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소탈하시고 그러신 것 제가 같더라고요. 그 판사라는 직업에 갖고 있는 선입견을 깨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좀 느꼈어요. 1부터 10까지 다 딱딱하고 빈틈이 없는 분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좀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이 많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고 원래 이제 그 판사라는 직업이 말보다는 이제 글로써 모든 걸 표기하는 직업이 돼서 뭐 말하시거나 뭐 행동하는 게 조금 좀 어색하거나 그렇지 않더니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거 기간 내내 그때도 이제 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고 다니시고 요즘도 그렇지 텐데 오히려 좀 마스크를 벗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웃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고 또 귀여운 모습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 뭐 이수진 의원님 좋아하시는 팬들이 많이 누리고 왔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하여튼 이수진 의원님께서 그래도 지난 선거 때 좀 뭐 말도 안 되는 좀 고발을 좀 당하셨죠. 뭐 선거법 이제 그게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모르는 사람들은 뭐 분명히 법을 좀 어겼는데 뭐 여당 국회의원이니까 좀 봐준 게 아니야 또 뭐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내용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이제 본인이 사법농단을 이제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피해자로 돼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이거죠. 이제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랬는데 이 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 여기서 이수진 의원이 그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피해자도 아닌데 피해자있냐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사법농단 피해자가 아니면서 왜 그러냐. 그런데 이제 이수진 의원은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꼭 누구 이제 문건으로 해서 블랙리스트 1 누구누구 2 누구누구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 연차와 그 경력으로 이렇게 승진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안 되고 좌천이 된 게 그게 바로 인사불이익이고 그게 피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고 해서 이제 이걸 고발을 했고요. 근데 이 법세련은 행안부나 서울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안전부 서울시의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거는 검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부 규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형태는 되어 있다는 건데 그것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법세련은 이수진 의원도 고발했지만 정경심 교수 사건, 조국 교수, 그리고 윤미향 국회의원, 뭐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 뭐 추미애 장관 뭐 진보 측 인사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유명하죠. 전문 고발 단체입니다. 전문 고발러라고 저희가 뭐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런 또 우리한테도 고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명예훼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가서 또 이제 병원 가야죠. 또 경찰이 가서 출석해서 하는 건데. 뭐 어쨌든 그래서 법세련이 저는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2020년 10월 8일에 검찰에서 그 법세련에서 내놓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해서 뭐 불기소 처분을 했죠. 어쨌거나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이제 모든 걸 입증 못하면 이제 그 무혐의 처리돼서 아니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하게 되는데 우리 저 이수진 의원께서 이제 불기소, 무혐의 불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어쨌거나 이수진 당시에는 이제 법관이셨죠. 법관이 경찰인지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으셨어요.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당시 한국일보인가 어딘지 언론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썼는데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검찰 뭐 수사관한테 조사도 받았고 언론에서 내 이름도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블랙리스트에 있었나 보다 하고 또 연구관으로 대법원에 네. 이제 근무를 했는데 보통 막 임기가 뭐 검사도 그러고 판사도 그러고 한 2년씩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의사도 묻지 않고 여기 대전지방법원에 있다가 수원지방법원으로 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것은 나한테 인사 불이익이다 본인이 느꼈던 거고. 불이익이죠. 그리고 또 나는 수사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수사 받으면 괜히 받았겠느냐. 거기서 뭐 불이익 받는 거 뭡니까 다 조사하니까 얘기했고 언론도 보도하니까 내가 블랙리스트에 있었나 보다 했었던 거기 때문에 무슨 이게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뭐 악용하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 하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그 혐의 없음,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이라고 이제 판정을 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판 관련해서도 명쾌하게 끝났고 네. 이제 뭐 열심히 이제 활동하는 이제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하는데 어제 굉장히 또 이수진 뭐 열렬 팬 아닙니까? 누가요? 유실님이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시고 한데 네. 좀 더 이제 요거는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하나 뭐 있을까요? 네. 이수진 의원님이 앞으로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제는 어쨌든 동작을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시니까 조금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법사위에 임기 그 하반기에는 꼭 법사위에 가주셔서 이게 뭐 의원님 개인의 힘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꼭 법사위에 가셔서 사법개혁 꼭 이뤄주시고, 네,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의 또 지지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있으니 많은 기운을 얻어서 하고 싶은 일에 권력의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게 좀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정의로운 정치인이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수진 의원님 이제 그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또 법사위원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법원 개혁 얘기도 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김경수 우리 지사님 재판이 있었죠. 한숨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관련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됐는데 업무방해 도대체 누구 업무를 방해한 건지 아니 방해받거나 손해본 사람이 없는데 업무 방해죄라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불구속 이제 재판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런 그 판단을 내리는 근거를 제가 이제 판결문을 제대로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들을 하면서 그 판사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법의 논리와 이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수진 의원께서 이런 대부분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너무 그냥 법관들이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웬만하면 검사들의 어떤 그 공소장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향이 판사도 같은 사법계의 하나의 팀원이라고 봐서 그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판사들은 피의자하고 검찰하고 동등하게 놓고 그걸 갖다가 판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판결도 아니 공모를 안 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얘를 갖다 시켰다 사주했다 하고 이거는 너무 기계적인 판정이 아니나 보고 우리 이수진 의원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꼭 사법위원회 가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다 헤쳐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이왕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